하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라고 말로 할지라도 그게 그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뜻은 그는 협상의 키로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어떤 국가 안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그린랜드나 아니면 캐나다를 실제로 타고 싶어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또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 이 두 가지 간의 싸움과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영토를 영입하고 합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 총리 사임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이나 그 불법 입국자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마약들 그런 범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멕시코에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물겠다라고 했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불법 입국자들 미국으로 들어간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서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난무한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면 이제는 모든 불법들이 다시 한번 사그라들고 합법적인 것들만, 합리적인 것들만, 도덕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변화도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정부 지출금과 또 미국 내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개발을 취소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나도 심했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데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 데미지가 한 번에 덮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개발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줄여버리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기름값이 줄어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격들이 이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한 자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들의 어떤 추방이 대규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 입국자들로 인한 어떤 노동력의 손실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우리나라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논란 속에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강할 때 전 세계가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이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도발을 하는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또 자유국가로서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힘을 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방위비 문제나 이런 것들로 트럼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전달해준 미디어의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좌성향을 띠고 있는 미디어에서는 당연히 좌성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트럼프의 말을 곱게 전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짜집기를 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전달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는요, 아까 전에 멕시코와의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세나 아니면 어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라고 말로 할지라도 그게 그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뜻은 그는 협상의 키로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서 많은 국가들을 도와줘서 어떤 자유국가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부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줄 금액조차도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국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들에서 정말 우리는 미국과 함께 책임지고 이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국가가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생각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서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많이 부르고 보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리더와 대통령과 그리고 이전 트럼프 1기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리더가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느냐, 미국의 가치를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응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만 최대한의 협상을 해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나는 그들과 친구야 하면서 굉장히 친해 보이는 모습들이 언론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게 그의 협상 방식입니다. 친구처럼 친해지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서 식사를 하면서 옆구리를 찌른다고 합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게 이렇게 뭔가를 꼬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공격을 식사 중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진핑이 체할 뻔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면 친미적인 스탠스보다는 친중의 스탠스와 훨씬 더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화학작용이나 시너지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기적이 있어서 그가 갑자기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그가 갑자기 미국과 친한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또 미국을 만든 그 자유라는 가치, 대한민국을 만든 그 자유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된다? 그러면 또 그 시너지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 리더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겠죠. 북한이나 중국에 안 가시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가치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이랑 한국이 세워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두 나라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그것을 깨닫고 미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미국에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에게 오히려 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리더는 분명히 친미여야 하고 미국과 한국과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